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혼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저한테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내연녀까지 합세해서 당장 이혼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더군요. 저도 쓰레기 같은 남편과 계속 살 마음은 없었지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게 참기 힘들 정도로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더 이상 수준 낮은 것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했어요. 현재 남편은 저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임신한 내연녀를 병원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참 웃기게도 제 남편에게 진료받고 있더군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내 가정 망쳐놓고 다른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내연녀. 어찌 보면 신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를 주시니 말이죠. 내연녀가 제 가정을 망친 것처럼 저 역시 그녀의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선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보통 선이란 게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서로 조건이 맞다 싶으면 결혼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도 조건이지만 마음에 맞는 상대를 원했어요. 저는 의사였고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돈 잘 버는 사업가라서가 아니라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취미도 비슷한 게 많았어요. 몇 번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랑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호감이 갔습니다. 남편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서로 나이도 있고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본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연애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했고 앞으로 점차 마음을 키워가면서 잘 살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 2년 차가 되자 우리 가정은 큰 시련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느 날처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느닷없이 제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실수한 건가,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정확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왜 갑자기 내게 이혼하자고 하는 걸까? 그 전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징조라도 있었다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혼 통보를 받은 거라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왜 이혼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어. 뭐라고? 다른 여자? 이혼 통보도 충격인데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일로 정신이 없었고 남편 역시 본인 사업 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믿음 하나로 외도를 의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 몰래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대체 언제부터냐고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얼굴 마주치며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여자였습니다. 배신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혼을 입에 올리냐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 껍질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그 사람 사랑해. 돌고 돌아서 만난 만큼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남편은 잔인하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행복만 생각했으니까요. 낯짝도 두껍죠. 불륜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제게 본인의 행복을 이해해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때부터 우리 가정은 끝이 난 걸지도 몰라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부의 끈을 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아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듯 떠나셨어요. 잘못한 건 아빠인데 엄마와 저만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말 있죠?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바람나 도망간 아빠를 두고 어른들이 안쓰럽다며 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처럼 살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굳게 다짐하곤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말입니다. 예쁜 아이도 낳고 늙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낼 거라고요. 그러니 남편과의 이혼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해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고 남편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주면 남편하고 내연녀만 좋아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큰 충격으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이혼을 선택해야 하지만 남편에게 좋은 일 해주고 싶지 않다는 알량한 복수심이 충돌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 뭐야?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죠? 저는 곧 이 집 안사람 될 사람이에요.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편 못지않게 내연녀 역시 낯짝이 두꺼웠습니다.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는 언제 이혼할 거냐며 재촉하더군요.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어떻게 내연녀가 당당히 본처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온 것만 봐도 내연녀의 수준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더러 그만 뭉구적거리고 본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자리라도 뺏은 줄 알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막힐 노릇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속셈이에요? 아니,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이악 물고 참는다고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더더욱 아니고. 나라면 그냥 깨끗하게 도장 찍겠어요.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뭐하러 버텨? 미련하게. 그래서 나더러 이혼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참 낯짝도 두껍다. 내연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혼하든 말든 그건 내 권한이니까 당신은 빠져.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뭐 건방? 그쪽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좋아요, 그럼. 나도 더 이상 설득 안 할게요. 대신 경고를 하죠. 남편이 위자료 준다고 할 때 얼른 도장 찍고 이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한테 돌아가는 돈은 적어질 테니까. 그리고 나 다음 주에 이 집으로 들어올 거예요. 뭐라고? 네가 여길 왜 와? 이제 내가 이 집 안주인 될 텐데 미리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미 그이하고 이야기 끝냈어요. 보니까 인테리어며 가구며 죄다 내 취향이 아니라서 이참에 하나씩 뜯어고치려고요. 내 입맛대로. 그러니까 그만 버티고 나가요. 아니면 내 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살던가. 내 언니의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집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지 미칠 노릇이었어요. 한데 왜 저 혼자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내연녀가 집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며 어떻게 여길 찾아오게 만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나한테 어떻게 이리 잔인하게 굴 수 있냐고 했더니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또 더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며 다시 설득했어요. 우리는 결혼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게 위자료와 함께 재산을 두둑히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제게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더군요. 빈 껍데기 붙잡고 살 바에 제 인생을 살라고 하길래 우선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 테니 다시는 이 집에 내 언녀가 발 못 붙이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내 언녀 사건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정말 지독했어요. 글쎄 기어이 짐을 챙겨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저번에 말했잖아요. 짐 챙겨서 들어오겠다고. 너 이 집에 발 못 붙이게 하라고 그이한테 말했는데 못 들었니? 아, 그쪽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가 워낙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생각 마저 해요. 빨리 마무리 지으면 더 좋고. 아, 그리고 어디서 자꾸 반말이야. 아무리 내 언녀라도 우리 서로 예의는 좀 지키죠? 내 언녀와 한 집에서 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내 언녀는 막무가내로 집안을 활보하면서 본인의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안방까지 떡하니 들어가서는 제 옷장에 있는 옷을 모조리 끄집어내더니 본인 옷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짐 빼야 하니까 미리 정리해주는 거라나 뭐라나.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 가방과 명품 액세서리를 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우리 그이가 사준 것들이죠? 그럼 이제부터 같이 쓰면 되겠네. 우린 한 남자랑 같이 사는 사이니까. 너 진짜 그만 안 할래?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적당히 까불어야 할 거 아니야?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왜? 한 대 치기라도 하게?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이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도장 찍고 나가. 누구는 그쪽 얼굴 보기 좋아서 이러는 줄 아나? 남편이 바람난 것도 서러운 마당에 내 언니한테까지 이런 꼴을 당하니 치욕스러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개념 없는 쓰레기 끌고 나가라고 했어요. 머리채 잡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제 삶이 너무도 불쌍하더군요. 서둘러 도착한 남편은 아수라장이 된 집안 꼴을 보며 놀라더니 저보다 내 언녀의 꼴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머리채 잡고 싸워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 와중에 버젓이 내 언녀를 걱정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알면 기어이 내 언녀를 집에 들이냐고
넌 진짜 사람도 아니라고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람 피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으면 최소한 생각할 시간만이라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날 이런 식으로 예의 없게 대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본인도 제게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싶었대요. 그러나 내연녀가 싫다고 고집 피우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냐며 저더러 원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냐고 하더군요. 의사씩이나 돼서 폭력을 행사하면 되냐고 따지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하도 기가 차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때 현탈한 게 아주 제대로 왔어요. 내가 무얼 위해 이런 꼴을 당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걸까? 그깟 가정이 뭐 대수라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순간 이미 모든 게 다 산산이 조각난 걸 알면서도 어린 시절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참으려 했을까. 저 자신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에게 제 귀한 시간을 쓰는 것도 아깝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도장 찍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라도 제대로 수습하고 싶었어요. 그래, 이혼해. 대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는 전제 하에. 알겠어.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위자료는 기본이고 당신의 재산 절반을 나한테 줘. 이 집도 내 명의로 돌려주고.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내가 뭐 돈이 부족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저게 하도 괘씸하게 굴어서 이렇게라도 쪽팔린 게 뭔지 알려주고 싶네. 참, 시비 걸고 머리채 잡은 것도 네 애인이 먼저 했거든? 나 의사인 거 알지? 진단서 떼서 제대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내 조건에 따를 건지 말 건지 그건 생각하고 내일까지 말해. 만약 거절하면 나도 끝까지 이혼 안 해줄 거야. 내 인생을 허비한다고 해도 너희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봐. 그뿐이야? 둘이 불륜이라는 거 퍼뜨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테니 각오 단단히 해. 내가 너희들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내연녀 데리고 꺼지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듯 했죠.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조신하고 차분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니까 남편도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또 제가 한다면 하는 여자거든요. 제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란 걸 알고는 알겠다면서 내연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나가고 난 뒤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가슴을 두드리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보란 듯이 잘 살아내겠다며 자신에게 한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의 마무리를 실감했어요. 난 죽어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는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며 다짐했는데 사람들이 말이 맞더군요. 딸은 어쩔 수 없이 엄마 팔자를 닮아가나 봅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제 짐도 챙겼습니다.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말대로 따라줄 것을 말이죠. 남편은 그 내연녀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쉬운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온 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집에서 뛰놀 우리 아이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결국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그간
헛꿈을 꾸고 있었다는 생각에 끝없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 한숨 못 자고 저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남편은 제 조건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간녀 고소를 진행했어요. 남편에게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까지 반으로 나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연녀가 제게 독한 년이라며 난리쳤으나 받아낼 거 다 받아냈어요. 내연녀한테도 톡톡히 법의 쓴맛을 알려줬고요. 물론 제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남편이 다 해결해 줬겠지만 어쨌거나 제 몫을 챙겼으니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둘에게 입은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받으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돈만한 게 없다 판단됐습니다. 결국 남는 건 돈이잖아요. 내연녀가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들러붙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어요. 척하면 척이죠.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좀 버니까 그것 보고 찰싹 붙은 것 같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 만나서 팔자 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혼하면 남편 돈을 제 돈처럼 생각하며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의 반을 넘겨받을 때 분에 못 이게 하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남편은 본인의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내연녀를 선택했는데 내연녀는 제게 재산을 넘겨주는 걸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혼 못한다고 그렇게 버티더니 결국은 돈이냐면서 본인과 같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와 난 레벨이 다르다고요. 의사의 연봉도 높은데 그깟 돈이 뭐가 아쉽겠냐고 했습니다. 단지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내연녀는 줄 거 다 줬으니 앞으로 본인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얻어먹을 거 있나 기웃거리면 가만 안 둔다고 큰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그럴 일 없으니 쓰레기 같은 너희들이나 제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충고 하나 남겼어요. 당신 같은 쓰레기 매 순간 저주할 만큼 싫지만 그래도 옛장으로 충고 하나 할게. 언젠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장담하는데 둘이 절대 오래 못 가. 제가 도망가거나 당신이 지쳐 나가 떨어질걸?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둘의 미래가 훤했습니다. 남편의 순간의 감정으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지 결코 내연녀의 성격을 평생 받아줄 그릇이 못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게 끝이 났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로 아파트를 하나 구했고 괜한 잡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실망하여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받은 상처의 아픔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자괴감도 뒤따랐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체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죠. 업무 중 그만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괜찮아. 나 얼마나 누워 있었니? 조금 더 쉬어요. 선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요? 몸도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죽어라 일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선배 이러는 거 남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길래 그 사람 말고 날 만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제게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선배 하면서 저를 잘 따랐고 저는 그 후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잘 대해줬어요. 그 친구는 산부인과 의사고 저는 정형외과 의사였죠. 과는 다르지만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니까
지속적으로 친한 사이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가 대뜸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좋은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과 결혼했던 거였고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다 지난 일을 꺼내며 왜 본인을 선택해 주지 않았냐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를 신경 써줬어요. 이때 저는 후배가 일을 하도 많이 하고 바빠서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이 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거였더라고요. 그만큼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대요. 결혼한 저를 보며 그저 잘 살기를 바랐고 자연스럽게 잊힐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를 향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못할 짓 같아서 그냥 혼자 지냈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혼 소식을 들은 후로 제게 많은 관심을 쏟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자 일에만 매달리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선배,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사실 나 선배를 향한 마음 아직 그대로예요. 후배의 고백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번 결혼을 실패한 뒤로 제 마음은 꽁꽁 닫혀 있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 같은 건 없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다 저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처음에는 후배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소중한 너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후배였거든요. 괜히 잘못돼서 잃기라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고 대가 없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되는 구애에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열리더군요. 후배는 제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줬습니다. 본인은 전 남편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후배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1년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재혼했습니다. 그렇게 후배는 현재 제 남편이 되었어요.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편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의 실패로 내 인생을 다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뒤 남편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니던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휴직하고 집에서 쉬며 태교에 전념했어요. 하루는 검진도 받을 겸 남편과 같이 저녁 먹으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앞에 예약 환자가 있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임산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임산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본 사람은 전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황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몰래 흘깃거리며 살펴봤는데 다른 남자와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가더군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진료실에 들어가 남편에게 방금 진료본 환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전 남편의 내연녀라고요. 그런데 옆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게 이상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저 여자가 내연녀냐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녀 옆에 있던 남자와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동생이야. 내가 저번에 말한 적 있지 않아?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뭐? 그럼 그 친구가 내연녀 옆에 있던 사람의 형이란 소리야? 남편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얼핏 친구에 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도 잘 살았지만 사업으로 부를 더 축적하게 되면서 전보다 더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연녀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됐는지 의아스러웠어요. 전 남편과 헤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그 여자가 무슨 수로 그 집 며느리가 됐는지 궁금하더군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친구 어머니의 성격이 보통 아니라고 했거든요. 좋은 며느리 얻으려고 깐깐하게 이것저것 따졌을 텐데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걸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연녀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대학교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던 차에 문득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수소문해 봤더니 글쎄 사업이 쫄딱 망해서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한번 보고 싶어서 전 남편이 지내고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벌받은 모습을 말이죠. 그러나 막상 집에 도착하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이미 다 끝난 사이고 힘들게 지내든 말든 이제 더는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온 건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려는데 마침 집 쪽으로 걸어오는 남편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본 전 남편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거짓골이었어요. 호라비 냄새는 진동을 했고 손에 움켜진 검정 비닐 안에는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굳은 채로 서 있었고 저 역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바라고 또 바랐지만 막상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과 저는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제 재혼 소식을 알고 있더군요. 축하한다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제 충고대로 다 망가졌다고 했어요. 저한테 한 행동으로 벌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내연녀의 씀씀이 때문에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내연녀가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챙겨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 돈까지 손댔더라고요. 결국 다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았대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알겠더군요. 남편한테 내연녀에 관해 따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그 집 며느리가 됐는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그걸 다 알게 되자 하늘이 그 여자를 벌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충분한 벌을 받은 것 같으니 내연녀는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내 결혼 생활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고 본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겠다.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내연녀의 다음 진료일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에 맞춰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병원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내연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연녀는 본인의 남편과 함께 병원에 들어왔어요. 저는 여유롭게 웃음을 지으며 내연녀에게 아는 척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여기서 다 만나네? 제가 아는 척하며 인사를 건네자 내연녀는 귀신 본 듯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란 사람은 아는 사이냐면서 내연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한 집에서 같이 살 뻔한 친밀한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연녀의 남편이 그러시냐면서 관심 보이자 내연녀는 땀을 삐질거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더군요. 당신 여기 왜 있어요? 우리가 얼굴 마주보며 반갑게 인사 건넬 사이도 아닌데 왜 아는 척은 하고 난리냐고요? 서운하다. 난 너 반가워서 인사한 건데. 뭐라고요? 저를 보고 당황해서 바르르 떠는 모습을 보니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도 했겠다. 이제는 잃을 게 있어서 그런가 제 등장을 꽤나 두려워하더군요. 내연녀는 서로 얼굴 봐봤자 좋을 게 뭐 있냐면서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대충 알아서 둘러댈 테니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요. 병원에 있는 남편 보러 온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내연녀에게 제 남편이 누구인지 말해줬습니다. 남편 보러 온 거야. 내 남편 병원인데 나더러 가라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병원이라고요? 그래. 우리 남편 병원. 너도 봤을 거 아니야? 너 진료해주는 의사가 내 남편이야. 저번에 병원 갔다가 우연히 진료보고 나오는 널 보게 됐어.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친한 친구 동생의 와이프라고 하더라. 남편한테 듣기로 꽤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하던데. 네가 어떻게 그 집 며느리가 됐을까? 내가 한번 맞춰볼까? 너 전 남편 돈으로 신분 세탁했지? 지금 네 남편도 아니? 네가 유부남 꼬셔서 한 가정을 박살낸 거. 거기다 그 남자 돈을 몽땅 가지고 튄 거. 제 말에 내연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을 정도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체념했다는 듯 제게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잘 사는 시댁 덕에 달라는 대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얼마면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그 오만함이 참 가소로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니? 참 어리석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면 뭐든 해결되는 줄 알아보네. 아까 말했잖아. 이 병원 우리 남편 거라고. 심지어 나도 의사야. 과연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러는 걸까?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다 지난 일 들춰봤자 그쪽이나 나나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준다고 할 때 받아요. 돈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내연녀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 싫어할 사람 있냐면서 그냥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돈 말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둘한테 사과를 못 받았다고 했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전 남편에게는 사과받았으니 이제는 네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사과 따위가 뭐 대수라고 이렇게 목매나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래서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황급히 제 앞을 막아서서는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미안해요. 딱 이렇게요. 저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냥 다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과할 기회를 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본인의 죄를 뉘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쭈뼛거리며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말한 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로 인해 피해보신 모든 것들 다 사과드릴게요. 사모님 마음에 큰 상처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철모르고 한 짓이었어요. 한 번의 사과로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내연녀한테 사과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꼴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겨서 내연녀에게 한 방 먹일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연녀가 제 가정을 망가뜨린 것처럼 저 역시 내연녀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비웃듯 웃으며 내연녀에게 말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로 안 느껴지고 온통 가식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못 받겠다고 했더니 간절히 제 다리를 부여잡고는 말한 대로 사과하지 않았냐, 왜 말이 달라지냐고 하더군요. 원할 때까지 얼마든지 사과하겠다며 제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내연녀의 감정을 쥐락펴락했어요. 정말 반성했다면 진작 날 찾아와서 사과했을 거라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내 가정을 파탄낸 만큼 네 가정도 똑같이 파탄나야 공평하지 않냐고 했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사정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 애한테만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뱃속에 애는 어떻고요. 저는 죽을 죄를 졌어도 애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 애한테 아빠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본인의 가정이 소중하긴 했나 봅니다. 끝까지 뻔뻔하고 당돌하게 나올 때는 언제고 기어이 눈물을 보이며 제게 애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 가정이 소중하듯 그때 나도 내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런 내 마음을 모조리 짓밟고 다 깨부순 건 바로 너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겨놓고 왜 나는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거냐며 따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처럼 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니 달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똑같이 네 눈에도 피눈물이 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거기다 전 남편의 돈을 들고 도망간 것과 신분을 세탁해서 결혼한 건 엄연히 범죄예요. 뱃속 아이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다 밝히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게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했어요. 딱 3일 줄 테니 그 안에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연녀는 무릎 꿇은 채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일 후 남편에게 내연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모든 잘못을 밝혔고 결국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경찰에 스스로 자수까지 했다는군요.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게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연녀를 만나 물어봤어요. 어떻게든 내 입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러더군요. 본인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록 본인이 저지른 죄는 크지만 용기 있게 자수하고 죗값을 다 치르면 그때는 떳떳한 엄마가 되지 않겠냐면서 제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생각 없는 무개념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되고 나서 철이 든 모양이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내 연녀를 볼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해 듣기로 결국 이혼당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러게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았더라면 스스로에게도 아이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왜 그리 못난 삶을 살았는지 안타깝더군요. 한때는 죽을 만큼 미운 상대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리고 용서란 걸 해보려 합니다. 온전히 다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 갖고자 기도하고 있어요. 부디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